안녕하세요. 힘플러스 현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소개시켜 드려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당장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쌀 거예요. 저희 채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예산으로 작은 교회 사역을 돕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진 않겠고요. 비싸면 어떻게 한다?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이 물건은 제가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제품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네, 이 제품은 어디에 사용되는 제품이냐 하면 보통은 이런 물건을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페이지를 넘겨주는 물건입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 목회자 혼자 찬양 인도를 반주와 찬양을 동시에 해야 하거나 다른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도자가 악기를 들고 있어서 다음 찬양을 이어갈 때, 다음 곡을 이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악기에서 손을 떼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반과 같이 서스테인 페달을 누르고 한쪽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연주를 하면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같이 기타를 치는 사람은 양손 어느 손을 떼더라도 소리가 이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페이지를 넘겨줄 무언가가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페이지 터너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태블릿 PC에 악보를 넣고 그리고 블루투스 발로 밟을 수 있는 페달이 있어서 그걸 넘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해야 됐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루투스 매미라는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걸 찾았어요. 약간 매미 모양처럼 생겼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도 그 당시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당시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업체가 있어서 그곳을 통하여서 저렴하게 그 제품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었고 발로 밟아서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보려고 다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업체 정보를 다시 찾기가 어려웠고 더 이상은 그 업체가 그 제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살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루트는 없어진 것 같았고 해외에서 직구를 하자니 가격이 좀 비쌌고 배송비가 더 아까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많이 검색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쌌고 직구를 하자니 배송비를 더해 보니까 국내에서 사는 가격이나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페달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발로 밟고 하다 보면 또 고장날 게 염려됐어요. 또 고치려면 직구 제품은 수리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펙터들 있잖아요. 그런 이펙터들처럼 좀 메탈로 된 강한 제품을 살 수 없을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면 된다. 그때부터 제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키라고 하고 숫자 패드라고 하는 블루투스로 컴퓨터나 아니면은 태블릿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키보드예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페달을 만드는 외국 자료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제품이죠. 그 자료 안에서 설명되는 거는 정말 간단했어요. 포맥스라는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얇은 판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길게 두 판을 여기다 덧대는 거죠. 내가 사용할 키가 좌우의 키라면 나머지 이 키들은 다 뜯어내고 좌우의 키만 남겨두면 상대적으로 이 키가 볼록 올라와 있겠죠. 그 위에다가 여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판을 덧대는 거예요. 포맥스 판을. 그리고 이쪽을 누르고 이쪽을 누르면 이게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숫자 키를 구입해서 그 자료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밟아봤는데 자리에 앉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도 맨발로 이렇게 밟을 때는 안정적이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강단에 올라가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찬양 인도 도중에 급히 이렇게 찾아서 발로 누르려니까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기판을 뜯어다가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일반적인 꾹꾹이와 같은 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튼튼하고 밟기도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기판을 뜯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저는 이렇게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태블릿 PC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피아스코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피아스코어라는 어플은 전용 악보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PDF 파일도 저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도 가능해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액센트를 주고 이런 부분도 필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넘겨서 그 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저는 설교 원고도 이렇게 이곳에 넣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물론 무료고요. 다른 윈도우 태블릿 PC나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앱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보를 보는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PDF 리더나 여러분이 만약에 악보 작업을 워드로 했다라고 하면 워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 했다면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나 그냥 JPG나 비트맵 이미지로 악보를 가지고 난 그 악보를 넘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진 뷰어 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앱이든지 호환성을 100% 보장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좌우로 넘기든지 상하로 넘기든지 스위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앱에서는 좌우로 넘기는 게 작동이 되고 어떤 앱에서는 상하로 움직이는 게 작동이 돼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나 아이패드나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어떤 앱에서는 페달이 잘 호환이 되는가 하면 어떤 앱에서는 사용 중에 끊기고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앱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께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재료비를 받고 그분이 사용하는 게 아이패드에 있는 앱 중에 포스코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작동이 되는가 싶더니 한 페이지에서 오래 두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니까 슬립 모드에 들어가서 연결이 끊겨져 있어요. 그 슬립 모드에 들어가면 페달 한번 밟고 나면 다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이 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계속 또 앱은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예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어요. 문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TMI였던 것 같아요. 각설하고 일단 제가 그래서 구입한 게
먼저 이러한 케이스를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케이스의 크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려는 기판의 사이즈, 스위치의 사이즈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케이스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발로 밟을 때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여러 가지 페달보드의 이펙터와 같이 사용하시려면 좀 작은 사이즈도 괜찮겠죠. 페달보드에 단단히 고정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도 괜찮겠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페달은 이 페달인데, 이 페달은 저는 독립적으로 이것만 앞에 두고 차량 인도를 할 때 이것만 쓰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냥 발로 대충 위치를 알고 눌러도 편안할 만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물론 밑에 이렇게 고무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선택하셨으면 각종 스위치나 뭐 인디케이터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위에 도장면 또 어떻게 여러분이 꾸밀 수도 있고, 여러분 이름을 넣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렇게 라벨지에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라벨지에 프린트를 한 걸 케이스 위에 붙이고, 라벨지로 프린트하면 발로 밟고 어디 붙이고 그러면 이 글씨들이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용 투명 스프레이가 있어요. 맨 위에 투명하게 클리어 올리는 그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뿌려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상부만 그렇게 도색을 해서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을 뚫는 것은 이런 스텝 드릴이라는 게 있고요. 이 스텝 드릴을 보면 정말로 계단처럼 이렇게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4, 6, 8, 10, 12 이렇게 2 단위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신 스위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냈고요. 여기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잖아요. 이 토글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어떤 앱에서는 혹은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상하가 작동이 되고 좌우가 작동이 되고, 어떤 거에서는 페이지 다운, 업이 작동이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하, 좌우로 선택하게끔 두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 있는 피아스코는 상하의 모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상하.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어떤 기기를 또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우 모드까지 미리 넣어두게 된 거고요. 먼저 이 스위치를 사실 때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키패드를 구입하셔서 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기판과 배터리를 분리하고 이런 필름으로 이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키보드를 뜯어내면, 이 필름을 뜯어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필름이 나오는데, 이 필름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것이 뭐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이게 각 키보드에 점이 있는데, 이 각 점은 다 만날 수 있는 점이 2개씩 있어요. 이걸 합치게 되면 두 전극이 만났을 때 그 키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키보드의 기판을 풀어서 일일이 선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점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접점을 찾아낸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키 배치가 끝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다 완성한 제품은 아니고 여러분들께 속 내부를 좀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꺼냈고요. 여기 보시면 기판이 하나 있는데, 이 기판은 충전 모듈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배터리를 넣고 사용했었거든요. 페달 박스 같은 걸 보면 나사로 조이고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건전지를 교체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만약에 예배 시작 전이나 행사 시작 전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또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가 없을 경우 큰일 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 마이크로 5핀, 요즘 제가 다시 만든다 그러면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판을 사용하겠지만 이게 예전부터 제가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5핀 타입으로 기판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충전 기판은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충전할 때 충전 중에는 빨간불, 완충이 되면 파란불이 켜지도록 되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이 기판 위에 LED 인디케이터 들어오는 중간 부분에 제가 이렇게 구멍을 작게 파서 이 부분에 LED 소켓을 박았어요. 그래서 충전 중에 불빛이 보일 수 있도록, 충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기판을 보시면 배터리 연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배터리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판은 3.7V 리튬 계열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전지를 넣고 뺐다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해서 양면 테이프로 중간에 붙여가지고 그 배터리를 연결해서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스위치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토글 스위치인데 왜 이 점이 이렇게 많냐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키보드가 접점이 2개 이상이 붙어야지 그 키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좌우에는 공통선이 하나 있고 좌를 담당하는 선이 하나 있고 우를 담당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선을 포함해서 3개의 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상하도 마찬가지로 공통선 하나와 그리고 상하를 담당하는 선 하나씩 있어서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담당하는 거 선 하나, 공통선 하나, 그리고 상하를 담당하는 거 하나, 그리고 공통선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 선에는 이 양쪽에 보이시는 페달선을 좌우 상하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토글을 작동해서 어떤 기판으로 전류를 흘려보낼지를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스위치를 구입하실 때는 이 풋스위치에도 종류가 2종류가 크게 있어요. 라쳇 스위치가 있고 모멘터리 스위치가 있어요. 모멘터리는 그 순간에만 작동할 수 있는 거고, 라쳇 스위치는 한 번 누르면 ON, 다시 누르면 OFF로 풀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모멘터리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모멘터리 스위치를 구입하시고, 모멘터리 스위치도 또 크게 나누면 2종류? 종류라고 하긴 하면 뭐하고, 이렇게 걸리는 것 없이 이렇게 눌리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 스위치처럼 딱딱하고 밟았을 때 느낌이 나도록 만드는, 클릭음이 나도록 만든 스위치가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는, 찬양 중에는 사운드가 크게 나고, 그리고 제가 발로 밟았을 때 밟혔구나 하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사용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조용한 곳에서 어쿠스틱한 공연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소리가 나지 않는 이 스위치가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스위치가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생각해보면 밟는 게 위치가 익숙해지면 굳이 딸깍딸깍 소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딸깍거리는 클릭음이 나지 않는 이런 스위치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은 그런 원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스위치인데 LED가 들어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실제로 제가 이 전원을 켜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는 블루투스 페어링 할 때 쓰는 스위치인데, 지금 제 아이패드와 연결이 돼서 잠깐 불이 살짝 들어오고 마는데, 페어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파란불이 살짝 깜빡거리는데, 이게 사실은 12V에서 작동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빛이 연해요. 이 스위치는 제가 찾아보니까 3V에서 5V 사이에 쓸 수 있는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비교적 밝고, 지금 조명이 밝기 때문에 여기도 불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는 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스위치를 구입하면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있는지 아니면 작동이 하고 있는지라는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회사마다 스위치 배열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한 선에서는 계속 불이 들어오 있고 어떤 한 선에다 연결하면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서 설명을 거기에서 설명서를 받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어느 선을 연결해야지 내가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만 불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스위치에서도 전구에 불이 켜질 수 있는 선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선을 찾으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계속 제가 띄워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기판을 사용하시면 그 기판에 맞는 배열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스위치가 보이시죠? 그런데 로터리 스위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제가 스위치만 달아놓고 기판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완성하지는 않았는데 왜 토글 스위치를 안 하고 이 로터리 스위치를 달았냐면 토글 스위치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상하 좌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또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뭐가 있냐면 페이지 업다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앱들이 있고 그러한 운영체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제가 이 중간 사이즈의 페달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완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 페이지 업다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로터리 스위치까지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건 제가 보통 독립적으로 쓸 때 이걸 많이 사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연합 집회나 아니면 외부 사역 중에 기타를 사용할 때가 있으면 제가 페달보드를 들고 나가거든요. 이것까지 들고 페달보드까지 들고 가면 너무 짐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DI 박스가 어쿠스틱에 연결할 수 있는 DI 박스가 있고요. 리버브가 있고요. 여기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튜너예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사이즈로 또 만들어서 갖고 다니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고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의 것들은.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 지가 몇 해가 됐는데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튼튼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물을 보고 싶으시죠? 한번 제가 분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는 다른 기판으로 했었고 그때는 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AA 건전지 박스를 안에 넣고 그리고 스위치도 이 옆에 달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이렇게 구멍을 지금 메운 게 보이죠? 지금은 스위치를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키패드 10키에 기판을 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판 안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글루건으로 위를 덮어놨는데 선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건으로 덮어놨는데 이 글루건 안쪽에 보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극점들이 있어서 이 극점을 납땜으로 조심스럽게 선을 연결한 겁니다. 스위치의 모습도 뭐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두 극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토글 스위치와 연결이 다 돼 있고요. 모든 기판 스위치는 다 이 기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보시면 굉장히 작은 배터리죠. 제가
다른 분들께 만들어 드린 것들은 이거보다 좀 큰 배터리, 큰 용량을 사용했는데 처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랐어서 테스트용으로 저렴한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걸 넣었는데 뭐 이것도 몇 주 이상을 제가 주일날 예배 때 1시간 정도 이 페달을 쓰니까 최소 8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용량이 한 대략 400mAh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리튬 폴리머를 저는 사용했는데 리튬 계열의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보면 자전거 라이딩, 야간 라이딩 할 때 그 밝은 후레쉬에 사용되는 그런 리튬 계열의 건전지가 있는데 그 건전지 케이스를 안에 넣고 그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 기판을 고정하기 위한 이런 부속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구멍을 뚫으실 때 굉장히 손 안전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먼저 도면을 여러 번 그려서 맞춰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판 위치나 충전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혼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도하시는 분들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작은 장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블루투스 페달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와 같이 기성 제품이 아닌 저렴하게 부속을 모아서 튼튼하기로는 기성 제품보다 더 튼튼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